두 자매 지랄 발. 안녕하세요. 역시 스튜디오가 편하고 좋네. 그쵸.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네. 그렇지. 근데 햇빛이 쨍쨍한 더위보다 이래 약한 습한 요게 좀 더 덥네. 그치. 찌직하고 이러니까 맞아. 쨍해도 덥고. 저 에어컨 내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설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축합니다.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는. 근데 지금이 에어컨 구매하는데 그건 같더라고. 할인이 할인하고 2월 이제 들어가는 상품이라 그러니까 생각하겠지. 원래 2024년 신제품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게 올해 지나면 2월 상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래 들어가 보니까 제일 그거 하더라고. 지금 그 여름 하기 상품 그거 합니다. 이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울이라 생각하는데 겨울은 그때.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가 그렇지. 한 4월이나 5월쯤 돼가 막 설치하겠지. 생산이 2025년을 달면 그러니까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제품이 되는 것 같아. 패션이랑 비슷하네. 그렇지. 패션도 지금은 여름 옷은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 보면 뭐 뉴스를 못 볼 정도로 팍팍 뜨잖아. 패션도 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지금 한창 소비될 때다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샌들이나 뭐 이런 신발들이 보면 팍팍팍 막 이래 올라오는 거 보이. 그러고 원래는 진짜 더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18년도 더위를 그거 육박한대. 2018년도에 고기압 2개가 딱 막혀갖고 우리나라가 그때 최고로 더웠을 때잖아. 2008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팔자는 맞는데 8년도겠지 2008년도잖아. 그래서 10년 만에 집에 에어컨이 있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2개의 고기압이 딱 막혀있대 한반도가. 그래서 더위가 어디에 될지 모른대. 또 자연의 섭리란 알 수 없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있다가도 뭐 어떤 거에서 스물스물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 어제 에어컨 구매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또 느낀 게 나도 어떠냐면 그쪽에 달서구에 있는 그 베스트샵에 전화는 해봤거든. 전화를 문의를 해봤는데 내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이거더라고. 내가 어떤 인터넷에서 모델을 정해놨잖아. 그리고 또 벽걸이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 왜냐면 아무리 스탠드라도 좋아도 이게 한 달 사용하는데 집에 어떤 인테리어로 딱 있는 거 나는 싫더라고. 그리고 또 지금 에어컨 구매의 목적은 뭐냐면 막 이렇게 막 찹지 않을 건데요. 이런 그런 거보다 그냥 이런 습한 기운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모든 판매를 할 때는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 근데 그분도 실장이시라고 얘기는 하시던데 나는 만약에 구매를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려고 그래 전화를 했을 뿐인데 바로 스탠드로 전환을 하시고, 그래, 투인원으로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서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내 제품을 팔면서, 나도 소비자는 벌써 결정을 80%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물건이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회사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넷? 인터넷 몰에 어떤 몰도 당연하잖아, 그지? 거기도 주고, 그래 A라는 곳에도 주고, 인터넷 몰에도 와 대용으로 하는 모든 거를 다 하는 데를 주고, 그리고 또 B라는 곳은 또 이것만. 그리고 또 홈쇼핑도 있고, 그죠? 그렇지. 여러 군데 다 회사에서는 찍어내는 거는 똑같지만 이걸 판매처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 옛날에는 홈쇼핑에 가는 거랑 이제 현장에 파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는 잘 못 느끼거든. 못 다를 느끼지.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뭐 다르겠노. 그래서 어제는 살짝 그것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가 쓸 수 있는 거는 식당도 보면 프랜차이즈가 거의 80% 이상을 점해버렸잖아, 그지? 그렇다고 하시는 그런데 보면은 다 요즘은 밀키트를 하든지 완제품을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통의 시장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소비자의 욕구는 엄청나게 다르고 있는데 아 그러면서 이게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발빠르게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제 알리익스프레스인가 아니면 다른 그 중국의 그 매체에 보니까 플랫폼. 플랫폼에서 이 사람들이 이 대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반품 뜨는 이거를 그 회사에서 담당하지 않고 소비자들 중간 그 일반 그 상인들에게 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망할 지경이다 하면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접해 있는 이거하고 너무 같지 않은가. 또 우리나라의 유통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생산을 하는 것처럼 나라의 구조가 또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쌀 말고는 수출을 안 하는 게 없거든. 수입을 안 하는 게 없거든. 그이가 지금 이래 보면은 뭘 산다 이러면은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그리고 인도. 또 인도 이리 다 그쪽에서 이렇게 다 해오는데 그래가 살짝 조금 무섭더라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어제 왜 점심에 국밥을 드셨다고 인동에서? 그 말은 다 매듭 지었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어제 재영이가 국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니, 네가 먼저 재영아 국밥 먹을래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지. 그렇지. 왜냐면 밥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주는 것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밥은 다 했잖아. 벌써 방학이 10일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니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밥 먹을래 하니까 좋지. 국밥 좋아한다 하면서. 나는 신기하다. 국밥 좋아하는 게. 아이고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 또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인동시장에 시장 국밥집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도 많고 많이 주지.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차이나보다 뭐죠? 중국 음식. 프랜차이즈보다 값도 싸고 양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더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가자 이렇게 그래 오늘도 가자 그래 그 얘기를 집에 했거든. 가면은 그 여자 사장님이 깍두기 김치 이런 거를 절대로 중국산을 안 갖다 놓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게 맛있더라. 풋고추나 양파 이런 것도 밭에서 키워서 그런데 그런 건 말을 안 해. 근데 먹어보면 확실히 달콤해. 그치 언니가 소개시켜줘가 그 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많이는 못 가고 그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가자 그러길래 그거 보니까 또 이렇게 신토부리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맛있구나. 애들이든 어른이든 언니가 말한 대로 그걸 아니까 또 가자 그러겠죠. 아이고야. 그리고 이 녀석은 뭐 하나 꼽히면 계속 그거 먹거든요. 그래가 질려가 다음에는 맛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맛있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엄마야 맛없어 이래 표현을 하는데. 니하고 비슷하네. 네, 그렇지 내 아들인가 봐. 덕후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그 할머니가 여사장님께서 재영이랑 나랑 닮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재영아 미안하다 사과를 했거든요. 엄마랑 닮았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게 뭐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자식이니까 닮았다 나도 그랬겠지.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한 번씩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동생분이랑 왜 그래 닮았어요. 그 말에 엄마야 혜경이하고 내하고는 완전 다른데 성격도 완전 달라. 비슷한 거는 키밖에 없는데 진짜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나는 눈이 쪽잡아지고 혜경이는 쌍꺼풀이는 큽니다. 부리부리하고 난 코가 조금 낮고 퍼졌는데 혜경이는 오똑하고 나는 혜경이에 비해서 입은 작네. 그렇지. 나는 입술이 너무 크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 또 제가 우리 가정은 약간 독특해서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머님이 심심할까봐 재영이 외로울까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에 어머님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잤어요. 뭐 살았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재영이가 한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 때 대구에 가가 있었거든요. 대구에 할머니, 그 대구에 친구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할머니랑 있다가 그래 교회 갔다가 오고 그랬던 게 반복이 됐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재영이가 구미에 친구가 없어서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가도 막 벌써 방학 동안에 친구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죠. 펜션에 놀러 갔죠. 그리고 어제는 또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구 집에 놀러 간다 했는데 그 친구랑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았대요. 대단하다, 그 더위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 혼자 있는데 굳이 에어컨 틀지 않고 있었는데 우체국에 친구들한테 책을 붙이기로 갔다 왔거든. 왜냐면 그 시간이 제일 괜찮고 또 요즘 우체국이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지키시잖아. 그래서 시간 맞춰서 1시 반부터 이제 내가 점심시간이니까 와 거기에 잠깐 갔다 왔는데 더위 먹은 것 같더라고. 그래 그때는 몰랐거든. 왜냐하면 우산 쓰고 이래 있는데 와 진짜 힘들대.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책이 나왔어. 나왔는데 차일피일 유다보이 그게 또 일이 되더라고. 그렇지. 그래 얼른 빨리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막 포장을 해서 야 포장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친구들한테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아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러면서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긴 하더라. 왜냐면 고래하니까 내가 이번에 넘긴 8월달 너무 좀 성의가 없다 하면 그렇고 너무 꼼수 있게 글을 썼거든. 현진건 선생님 글 요만큼 넣고 그리고 또 그것도 능력이야. 읽어보고 그 현진건 선생님 책을 읽어보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현진건 선생님 글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조금 난해했고 왜냐면 고어가 이렇게 1900년대 분연의 글이니까 그래 20세기 초에 그거고 나는 21세기 벌써 그지 2024년이니까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중반을 이래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글이니까 다른데 나는 그런데 그거 하면서 현진건 선생님의 현진건 선생님도 경주를 오래 하시진 않으시고 너무 멀지 않았겠나? 한 보름 정도 왔다 갔다 하셨지. 한 몇 번은. 보름이면 엄청나지? 아니 길게 잡아서 보름. 아니 우리랑 달랐겠다. 한 번 가려고 하면 또 보름을 완전히 계신 게 아니고 한 2번. 그거는 내가 2번은 확실한데 그 다음은 또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낱말이나 문장이나 연결을 이래 하면 나도 모르게 그 현진건 쌤을 존경하는 걸 넘어서 약간 사랑하게 추앙 왜 정만진 쌤이 현진건 쌤만 그렇게 추앙을 하는지 왜 그걸 기리려고 하는지 그 느낌이 막 오게 되더라고. 너가 왜 적도 그거 해석하면서 적도에 끊임없이 어제 참 토지에 나오신 그분은 월선이 그거 읽으면서도 되게 그 월선이가 또 무당딸답다. 이름이 월선이. 근데 되게 착하고 세상에도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월선이 또 좋네. 지금으로 치면 그분이 굉장히 신앙심도 있고 그랬지. 그러니까 끝까지 홍의도 지키고 홍의가 낳아준 분은 그분이지만 이민이지만 나의 엄마는 월선이다. 이래 생각할 정도면 특히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엄마의 칭호를 받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현진건 선생님을 막 추앙하게 돼. 그리고 이거를 공책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현진건 선생님 글을 막 따라 적거든. 따라 적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그분의 궤적을 경주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나오진 않지만 음식을 뭘 드셨을까. 그리고 모자는 쓰셨을까? 정만진 쌤처럼 베레메로를 쓰셨을까? 아니면 중절모를 쓰셨을까? 아니면은 또 어떤 관찰로 했을까? 막 감탄하는 게 석굴암이나 아니면 불구사를 보고도 많이 놀라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들은 이래 철조망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눈으로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가까이 사진 가서. 보니까 이래 만질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 나도 내가 예전에 정림사지 왜 시멘트로 발라는 그걸 봤다 했잖아. 근데 또 가고 싶긴 한데 그때는 그냥 허허벌판에 정림사지만 우뚝 서 있었어. 그냥 뭐지 야생화가 낮게 피어 있고 막 그래서 너무나 경이로웠다 해야 되나? 그곳에 홀로. 내가 받는 탑 중에 정림사지 그 탑이랑 그리고 감언사지 그 감언사지. 탑 두 개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데리고도 많이 다녔잖아. 그리고 또 우리 그 휴가 가면 그것에서 여기까지 세상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멀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하니까. 우리 그때 세피아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세피아 있을 때도. 그거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래. 못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걸어갔지. 아, 그런가? 못 들어가서 차길이 없었어. 아, 그렇지. 나중에 가니까 매점도 하나 있고, 주차장도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 그랬던 것 같다, 그렇지? 그때는 처음에 갔을 때는 차길이 없었지. 그냥 농로가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농로가 그러니까 있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가 내가 길을 가면, 처음에는 경주에 그거, 우리도 버스를 타고 갔잖아. 버스 3번 타고 갔지. 버스를 3번을 타고 이제 미쳤지. 경주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가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탑에 있는 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갔다가 짐 풀고 진짜 걸어와서 내 혼자 새벽에 보고 다시 가서 너무 좋아서 애들 다시 데리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 애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자기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데. 너무 싫었지 싶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언니가 그 탑 있잖아. 너무 좋고 감은사. 감은사 하길래 난 너무 실망했거든. 가면서 그래서 이제 용중 교수님이 썼는 그 책을 보고 다시 보니까 감정이 다르더라고. 그랬나? 그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좋다, 뭐 눈물이다, 어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잣대로 좀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좀 되더라. 게 있었던 것 같아. 다보탑하고 스캅탑도 우리가 10원짜리 거기에 다보탑을 많이 보잖아. 근데 난 사실 다보탑보다는 스카탑이 내한테 더 와닿았거든. 그런 심플한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는 일단은 거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내 말고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으니까 오롯이 그 스카탑이나 다보탑하고 내가 1대1로 데이트를 못 하잖아. 근데 감언사지는 다보탑하고 스카탑보다 규모도 크고 그리고 넓고 그리고 또 잘 안 오더라. 요즘은 좀 많이 오더라. 그죠? 그런데 그게 그때 오롯이 내 혼자만 있고 거기 그 농사 지으시는 농부님이 내보고 뱀 조심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왜냐하면 석탑에 뱀들이 있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돌 환경에. 그래 우리는 여기 와도 잘 안 가는데 멀리서 보기만 하는데 이래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때 한 번쯤 봤겠네. 뭐를? 당연하지. 가까이 지금은 가서. 이렇게 또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당연하지. 그 꼭대기까지 멀리 보고, 그러고 해체하기 전에 또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뭐랄까, 인간의 유산이라는 게, 문화유산이라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외여행을 좀 다녔잖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유물을 봐도, 우리 그 감언사지만큼 이렇게 황홀하게 와닿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더운 지방에 가면 화려하긴 하지만 목조 건물이니까 화려할 수 있잖아. 왜냐면 그리고 또 그들은 전쟁을 별로 안 겪었으니까 이렇게 파괴되고 이런 게 또 없었겠지. 근데 전쟁을 똑같은가? 그래 전쟁을 안 겪은 나라는 태국 정도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태국에 가니까 그게 되게 섬세하게 좀 화려하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조 건물 같으면 썩어버리지 뭐. 지금 원목으로 뭐 이런 걸 다 한다 하는데 이거를 진짜 그 나무도 그 나라에서 한 걸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틀어지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동남아에서 너무 가지고. 화려한 그 뭐지 가구들을 갖고 오잖아. 뭐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들고 하면 이게 당장은 아닌데 10년 지나면 뭔가 다 틀어지고 조금 그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 기후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럴 것 같다는 친구들한테 이제 포장을 하면서 느낀 게
이번에 다음 호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내가 사실 여러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정만진 쌤을 모시고 답사를 할 수 있는 건 내밖에 없잖아. 언니. 그렇지.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대단한 건데 내가 이거를 또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거 글 쓸 때는 글 쓰는 압박감에 내가 그랬는데 친구들이 혹시라도 내 글을 한 문장이라도 읽어준다면 아 마음이 막 이렇게 다져지더라고 포장하면서. 근데 쉽지 않았다 친구들아. 주소 그거 다 물론 키핑은 다 해놨거든 주소를. 키핑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연재하는 그때까지 주려고 사실은 10장을 다 복사를 해놨지. 그래 내 주소까지 포장을 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A4 용지 되어 있는 거 다 찢어서 풀칠해가 붙이고 그리고 또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이러기가. 그리고 또 희한하대. 친구들한테 책 보내는 게 꼭 연애 편지 보내듯이 뭐 없지만은 그래 약간 메모를 하게 되더라고 살짝.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아 메모 살짝 하는 난 게 그냥 그지? 떡 준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그 사람들이 나의 독자아이가.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도라는 거를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글을 번역하기 전에 적도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또 그 선생님이 보내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현진건 선생님 보다는 그 여해랑 책이 그 어딨노? 영애가 저 안에 꼽아놨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내일 하면 돼. 영애가 그들의 그 미묘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치정사 같기도 하지만 아니거든요. 끝까지 한번 그렇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 플룻 액자를 많이 만들어놨지, 그지? 여러 가지 경우를. 그래서 나도 현진건 쌤이 왜 경주 답사기를 동아일보에 연재했을까 이래 생각을 해보니 뭐 한량이 먹고 뭐 재밌게 먹고 마시고 좋은데 유랑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신라천년 우리가 신라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 잠시 주권을 뺏긴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몰라 나는 내한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이제 이북으로도 해놨지만 일단 요거를 또 글로 지금 적어놓은 공책을 수시로 내가 들고 가면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컴퓨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한번 다 키핑을 해가지고 작은 책, 그 A4 용지로 만들어가지고 또 끊임없이 글자 한자 한자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현진건 쌤이 왜 경주 답사를 하셨는지 선생님이 내한테 와가 뭐 지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해가 말씀은 안 해주지만 아이고 성수님 하면서 이렇게 내한테 무언에 또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길을 그 당시에는 잘 살았다가 망하게 되고 뭐 해도 자기 길을 그리고 옳은 길을 가게 되니까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거를 추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힘들어도 이렇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다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어제 책을 읽다가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나거든요. 아름. 그러니까 오늘도 나다움. 나다움. 그렇지.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방송 진짜 잘한 것 같다, 그지? 그렇죠. 그래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성가대 그거를 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말이잖아요. 아름답다는 게 나다운 말이다. 그런 말이 난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어제 그것도 오겠지. 아니 이제는 안 할지 유튜브로 해야지. 그치. 나는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그 직함을
부담이라기보다는 나서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앞에서 뭐라 그래,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나서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이 많이 생긴다. 적이 아니다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 뭔데? 그거는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아, 해야 그래, 되는 그래, 문제지. 알았다. 적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방송에서는 요 정도지만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감정을 듣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즐겁고 기쁜 얘기만 해야 돼. 기쁜 얘기는 아니더라도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좋다 커피 마시고 이러면은 어떤 신변 잡기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혜경이가 침산제일교회 그리고 현증은 학교가 주는 삶의 일의 중심이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등대를 보고 항해를 하기가 좀 수월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죠. 정신적으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세상 지식이나 이거는 유튜브가 채워주고 왜냐하면 제가 또 그냥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좋아, 좋아. 그리고 또.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니까 나다움을 잃지 않고 그것이 아름답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름다운 나 이래 하면서 맞춰볼까? 그럴까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름다운 나 안녕. 안녕.